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1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7%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도 큰 하락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승도 지금 이제 반납을 하고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어제 올라갔지만 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2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하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1,5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양증시 조금씩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 뱉는 투자자에 의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그리고 윗꼬리도 달면서 좀 혼조세였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향 잡지 않고 오늘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고요. 고점을 찍고 이제 좀 떨어지면서 코스피에 대한 상승분이 살짝 꺾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N자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코스피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니케이도 1.7%, 상해종합은 보합 수준이지만 미국 증시도 0.5%, 0.4% 정도로 대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다가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또 이제 고용에 대한 그런 우려로 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고요.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그런 여파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같이 하락한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500선 아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매수 매도 반복 중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큰 매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했지만 어제 반등을 했었고요.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뱉어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선 찍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를 형성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로 갈수록 확실히 이제 배당주들이 좀 관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투자 수급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면 결국에는 이 기술주 위주로의 그런 종목들은 조금 이 성장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표가 좀 우리나라 2차 전지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갔었지만 아직까지는 회복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12월 달 넘어서 내년 상반기로 갔을 때는 다시 물가가 잡히면서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시작한다면 그런 성장주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환율이고요. 환율도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2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1319원까지 올라갔고요. 고점을 이제 또 뚫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1327원까지 이렇게 올라왔고요. 윗꼬리를 달고 좀 눌러지긴 했지만 확실히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예상을 할 수 없을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또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 그런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이런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경기 침체는 이제는 그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 안전자산으로의 그런 자금 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인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지 뭐 그런 것들 계속 보겠습니다. 확실히 하루하루가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이전에 보던 그런 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확실히 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 고점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단은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해외 증시도 아직까지는 큰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거의 뭐 약하락 혹은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 포함해서 지금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큰 변화가 없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그런 움직임의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이 정도로 선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69.7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오니까 유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런 이 신용 등급도 떨어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좀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국제 유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점점 커진다면 이런 원자재 가격은 계속 떨어질 거고요. 그와 반대로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같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가 침체돼서 좋지 않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걱정하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야 좋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순서로 따져본다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한번 와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다시 뭐 금리 인하를 해서 조금 경기를 활성화시키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물가가 완전히 높아져서 자리 잡기 전에 좀 잡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뿐만이 아닙니다. 천연가스도 그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2.5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쭉 떨어져가지고 2달러 수준까지 천연가스가 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CPI 지표가 아마 긍정적으로 발표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도 안정화되었고요. 4.15%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크게 반등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점을 누르면서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사실 4.1%까지도 지금 떨어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이제는 4% 안쪽으로 3점 후반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계속 이제 지켜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 증시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0원 하락해서 0.4% 정도 하락했고요. 15,89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오전 하락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떨어졌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반등을 하면서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확실히 좀 많이 떨어졌고 마지막에 좀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를 좀 눌리긴 했지만 뭐 크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고요. 15,700원 정도, 200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크게 뭐 무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비롯해서 오늘 뭐 나머지 종목들 조금 올라간 종목들도 있네요. 같은 테마에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 뭐 거의 보합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사실 뭐 시간 외 거래 보시면 좀 같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장 열렸을 때 또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별 거래량은 210만 주로 또 많이 감소했죠. 그래서 거래가 계속 실리면서 좀 쭉쭉 뻗어나갔으면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래량이 줄어든 채로 큰 의미가 없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하락할 때 이렇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거래량을 많이 줄여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거래량이 200만 주 초반 혹은 200만 주 안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제가 체크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확실히 거래가 있어야 좀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별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어제 뭐 고점 같은 고점을 찍고 이렇게 살짝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대로 이제 증시의 하락과 함께 또 이렇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코스피가 떨어지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음운구름을 돌파하면서 또 이렇게 양봉을 띄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증시에 대한 흐름으로 같이 따라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어제였나요? 엊그제였나요? 이제 갑자기 이 시간 외 거래를 확실히 실으면서 좀 이제 그런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삭제가 되어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의 좀 파격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또 이 세력들이 장난치기가 딱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던 뭐 그렇게 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움직임은 사실 나올 만한 소식이 없고요. 좀 파격적인 소식이 단기간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신한울 3, 4, 5기에 대한 이 수주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일감을 계속 따내긴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좀 공격적으로 높이기에는 사실 뭐 신한울 3, 4, 5기는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좀 상징적인 이 수출 혹은 내수 시장이 좀 발표가 되어야 아마 움직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이렇게 파격적인 움직임이 꼭 없더라도 서서히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쭉 떨어질 때는 뭐 급하게 떨어져서 아우 정말 두산 어디까지 떨어지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서 티 안 나게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지금 16,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또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위치까지 올라온 거고요. 이 시간을 좀 뭐 버렸다라고 하면 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과정 동안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크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이제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계속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뭐 이평선들 계속 모이고 있고요. 5일선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21선 골든 크로스 하면서 거리에 좀 더 실리면서 쭉 그냥 뻗어나가는 것이 가장 보기 좋죠. 그래서 이렇게 골을 팠던 모양을 그대로 빠르게 올려주면서 골을 메우면서 그 횡보하던 구간 그대로 횡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 음운구름을 빠르게 돌파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움직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 가격대는 이미 이런 바닥 라인, 그죠? 바닥 라인은 다 회복을 하고 올라온 상태고요. 우리가 보던 그 박스권 안으로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코스피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월봉은 뭐 비슷하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11만 6천 주 매수, 외국인 투자자는 1,4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갔고요. 금융 투자는 8만 4천 주 매도하면서 어제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뱉어냈습니다. 보험도 이제 3일 정도 매수 이후에 크게 매수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투시는 4만 6천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일 정도 연속으로 투신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12만 주 매수를 하면서 지금 바짝 최근에 매수가 다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전처럼 뭐 잠깐 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가 반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확실히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10월달하고 11월달 중순까지 좀 바짝 매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물량을 다 채워 넣기에는 부족한 매수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 초부터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했던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꾸준히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집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뭐 바짝 매수하고 크게 물량을 뱉지 않고 진행 중이고요. 네, 크게 지금 수급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장 분위기적으로나 나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계속 지금처럼 끌고 가면 네,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격대로 천천히 이동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906만 주로 네, 어제보다 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주 정도 감소했고요. 잔고가 이제 매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제 크게 속도 내지 않고 조금씩 감소하다가 다시 한번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12월 6일, 7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잔고가 줄어들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이틀 동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았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한번 그 분위기는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확실히 매수를 하니까 이 공매도가 상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어제도 보시면 네, JP모간 뭐 이렇게 또 공매도를 주로 쳤던 그 증권사가 매수를 하니까 또 공매도가 상환이 되는 모습. 반대로 뭐 KB증권, 신한증권 이렇게 또 매도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지금 움직임이 신한증권, 모간서울, JP모간은 최근 20일 동안 매수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상환이 되면서 저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요. 신한증권은 오늘 뭐 매수 매도에 양쪽에 다 위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바짝 상환하기보다는 그냥 매수 매도 크게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니까 대차 잔고도 연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1월 28일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도 체결이 1600주, 상환이 79만 주 진행되면서 79만 주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잔고는 238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줄어들었고요. 네, 전체적인 이 피크를 보면 거의 2900만 주, 3100만 주까지 올라갔던 대차 잔고가 2300만 주까지 800만 주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이클을 가지고 이 대차 잔고를 다시 늘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추종 물량은 외국인 투자자 마이너스 4,000주에서 2,400주 플러스로 잡혔고요. 전날 조금 매도했던 거에 이어서 오늘은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13.37% 보유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13.4%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 물량 계속 보유 중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꾸준히 두산에너빌리티를 모아간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고요. 네. 아까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누적 집계를 한번 해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1,400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100만 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200만 주 매도, 투신 보험도 50만 주, 68만 주 매수했고요. 뭐 사모펀드 넘어가고 연기금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두산 애너빌리티가 640만 주가 1%에 대한 비율입니다. 전체 거래량의 전체 주식수의. 그래서 약 2%가 1280만 주인데요. 연기금 투자자가 올해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2%나 늘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이 투자는 사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괜찮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확실히 두산 애너빌리티를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올해 이 1,400만 주가량 매수를 하면서 지분 2% 이상을 매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만큼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를 장기적으로 매집을 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 완벽히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그런 시그널이 있고, 경기 침체라고 하면 사실 건설 관련 기업들, 그런 건설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산 애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그와 반대로 이제 건설 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원가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수주 잔고가 지금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매출은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예견이 되더라도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증가는 이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기 침체와는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두산 애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그런 매출과 이 수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다 말씀드렸고요.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미국 내 신규 원전 시장이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 신용평가사가 피치 레이팅스사가 미국 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단기 전망이 불투명하다. 단기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규 원전 사업의 경제성과 공급 안전성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수년간 공공발전 사업자가 참여를 기피하거나 참여하더라도 신용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UAMPS 사업도 일정 지연과 비용 문제 등이 이유였고요. 보험, 정부 보증 등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신규 노형 건설의 성공 사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는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는 차세대 원전 시장의 잠재력 및 자국 내 공급망 강화를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이 뭐죠? 사업의 경제성과 공급 안전성입니다. 미국이 뭐 설계,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만 원자로를 제작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특히 여러 기업들이 지금 SMR 관련해서 제조 기술을 이제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그 다음에 홀텍과는 현대건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DLENC와 또 엑스에너지죠. 두산 애너빌리티가 거기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쪽과 저기 테라파워가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이 뛰어난 이 기업들이 미국의 SMR 기업들과 지금 계약을 많이 체결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제 이 공급망 안전성은 좀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좀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걸 이제 미국 차원에서의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보증을 해주거나 그런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업을 접을 게 아니라면 결국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한번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함께 또 기후 이 협약 회의에서 원자력 세배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 내 세배는 아니겠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세배에 대한 이 건설에 대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분명히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시장이 움직인다면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거기 이제 원자로를 공급한다든지 뭐 그 SMR에 대한 EPC를 만든다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눈여겨서 계속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계속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이 이제 올해 안에 공개될 거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죠. 올해 안이라고 해봤자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초안이 공개되면 그 테마로 원자력으로 이렇게 주목을 한 것 같고요. 어제 그죠? 10기에 대한 소식이 나왔다가 없어졌는데 10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갑작스럽게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쪽에 반발도 좀 심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2기에서 4기 정도 혹은 뭐 4기에서 6기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도 CF100에 대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기후협약 회의에서 세배에 대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에너지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 움직임을 좀 본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도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도 이번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자, 올해 안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한번 초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전기술, 한전 KPS, 휴림로봇, BHI, 효성중공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박문규 산업장관이 2조 원의 원전 복원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이 사실 뭐 현금 2조 원을 바로 투입한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원전 기업에 6천억 원을 성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 성금 특례를 마련한다라고 하는데요. 기존 일감 공급과 융자 자금 지원까지 하면은 2조 규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3, 4억이라든지 뭐 그런 일감을 빠르게 발주를 진행해서 약간 선발주 느낌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일감이 떨어져서 뭐 인력이 다 나가거나 뭐 기업이 완전 폐사하기 직전이었던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살려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2조 원 규모가 투입이 되면 그 관련 업계들도 좀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다시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다음 플랜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수출을 하든 뭘 하든 기업들이 이제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 텐데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뭐 수출이고 뭐고 네, 기업들이 이미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네, 굳이 고급 인력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적은 돈을 받고 뭐 있을 필요도 없죠. 해외에서 로브콜을 받고 또 해외로 가는 것이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 유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좀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로 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좀 힘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렇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해 주는 거 말고도 한수원 자체로도 NH농협 금융지주에 이제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를 해서 향후 CF100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경제 구축은 전 세계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농협 금융 지주와 함께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국 수출입은행도 그렇고 금융적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플랜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돈이 없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정말 큰 기회고요. 좀 상당히 인상 깊은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늦게 반영이 되긴 하지만 분명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그런 에너지 시장의 확대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이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중동 쪽 시장도 소식이 없긴 한데 분명히 뭐 네옴시티라든지 그런 이 중동 쪽 에너지 플랜트 또 발주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계속 발주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시장들이 하나씩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좋은 이 결과로 나타날 거다. 그때까지 천천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매집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천히 한번 모아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종목만 투자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방식으로 다른 산업을 접근을 해도 되고요. 네, 충분히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또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들 계속 볼 거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카카오 네이버라든지 이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 지금 제가 소식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그 종목들도 눈여겨서 보고 있고 네, 그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소식이 들리거나 관련 소식 들려오면 또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이번 주 마무리하는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